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살면서 장례식장에 갈 일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장례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돌도 마찬가지고 가나에서는 관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하죠. 우리나라 또한 독특한 장례 문화가 전승되어 왔는데요. 그중 장례식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이승과 저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믿어왔던 우리 민족은 장례 문화 또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초상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만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을 당한 집에는 세배를 하지 않는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 상가집에 다녀오면 부엌부터 다녀와야 한다. 상가집에 함부로 가면 자기 집에도 초상이 난다. 아침에 상가집에 가면 재수가 좋다. 사실 이런 금기사항은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믿지 않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은 데다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지키는 국룰이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은 집 앞에서 몸에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가집에 다녀오면 몸에 소금을 뿌리죠. 그 이유는 장례식장에 귀신들이 많고 혹여 귀신이 몸에 붙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는 장례식장을 나오기 전에 침을 뱉거나 오줌을 싸서 나쁜 기운을 없애고 나와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자신이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장례식장을 가서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만약 3개월 뒤에 결혼을 한다면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온갖 잡귀들이 많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부정탈 경우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금기입니다. 장례식은 보통 3일장으로 진행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옛부터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를 그 육신에 머문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장례식장이 왁자지껄한 3일 동안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비로소 이승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인이 3일 동안 이승에 머물고 이승과 저승 사이인 중천에서 49일을 머문다고 하죠. 그래서 49제를 지내며 고인의 넋을 달래는 제사도 지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슬픈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절대로 울지 말라는 금기가 있죠. 당연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만 만약 울면 고인의 떠나는 길이 순탄치 못하거든요. 저승사자가 혼백을 데리고 저승을 가는데 이때 2명의 저승사자가 양팔을 한쪽씩 붙잡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나면 고인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이때 저승사자가 고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몽둥이로 계속 때린다고 하죠. 다음 금기사항이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상문살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문살은 흔히들 상복을 입게 되는 흉한살로 풀이되는데요. 쉽게 말해 상문살이 생기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주변에서 평소 아무런 병도 없던 분이 장례식에 다녀왔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30대인 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이걸 가지고 그냥 우연이다, 너무 억측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겠지만 상문살만큼은 귀신을 못 보는 저도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모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따라서 상가집 갔다가 원인도 모르고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마땅한 사유는 밝혀내지 못했고 기독교 신자이신 할머니께서 결국 무당집에 이모를 데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무당이 했던 첫 마디가 "아들이고 초상집 다녀왔소?" 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귀엽다며 이모를 쓰다듬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정확히 상문살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걸 떼어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작 이모는 기억도 못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는 상문귀가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상문귀가 사람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거나 그 집안에 우환을 준다고 하죠. 성인이야 크게 상관없더라도 어린아이는 절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속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집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거나 위중한 환자가 있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도 귀신이지만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병원균도 많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 갈 때는 절대로 바닥에 끌리는 옷도 입지 말라고 하는데 이 또한 바닥에 있는 병원균이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주를 쳐다보면 부정탄다는 금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얼굴을 안 보면 위로를 어떻게 할까 싶네요.
상주가 새 옷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면 부모의 저승길이 어둡다는 금기도 있는데요. 저도 이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뭔가 허름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전에서 팥죽 3숟갈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팥은 귀신을 쫓는 음식이고 고인이 있는 관을 들었다 보니 나쁜 기운을 없애라는 뜻인데요. 보통 관을 들어줄 정도면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라 팥죽은커녕 당장 자고 싶을 겁니다. 소금을 뿌리는 걸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식장 금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게 애초에 부정적인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는 좋은 기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거나 살아가다 보면 장례식장에 갈 일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귀신이 많을 수는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금기사항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납득은 안 가더라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